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물류가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 어떤 소비 패턴이 생기게 나기 시작했냐면 그때 당시만 경쟁이 엄청 시원했고 온라인이 막 시작할 때 태동했어요. 그때 당시 시장 구조는 가격 경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주김치가 살아남는 방법은 차별화해야 된다. 그럼 옛것을 더욱 강조해야 된다. 우리는 상업김치로 가지 말고 가정식 김치 형태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장대주고 그렇게 해왔죠. 품질을 고급화. 요즘 근래 소비 트렌드가 뭐냐면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그리고 유통업체들도 이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남이 안 갖는 제품들을 제가 판매하고자 해요. 그래서 찾아 나오기 시작한 게 전라도 김치, 광주 김치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13년도에 그걸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하고 광주 김치는 차별화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나만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한 게 지금 저 내용입니다. 우리의 전통 발효김치를 세계화하자.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김치가 회에서 많이 소비된다. 아니, 찾았다가 그랬잖아요. 김치에서 한국 김치는 한 번도 현재 해외에서 소비되는 많이 늘어난 소비 김치를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 거냐 하면 현지에 사거나 중국산 제품들 이게 다 그 흡수한 거예요. 한국 김치는 세계화되는 순간부터 계속 수출이 감소해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그 김치가 소비가 주는 이유가 하나는 인구 감소, 또 하나는 소비 패턴이, 식생활 패턴이 바뀐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김치의 오리지널 김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만들어줬던 그 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상업주의적 김치가 난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수출되는 김치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수입산 재료를 써서 수출을 해요. 만드는 사람도 외국인이요. 결국 우리 한국에 남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개하자 해서 우리의 전통 발효 김치로 해외에 고부가 가치 김치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연구 개발에 매진을 했는데 수출용 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익어버리니까. 근데 수출용 김치는 어떻게 만드냐? 살균 소독이에요. 그러니까 맛도 이상하고 식감도 변하는 거야. 나는 그게 해외 다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가정식 김치를 가장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한국 전통 김치가 해외 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해서 제가 연구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균을 활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 지연 기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지연을 시키는 것 뿐이지 발효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김치라는 건 발효되는 과정에 생성되는 가스 때문에 포장재가 터져요. 그래서 그것을 터지지 않는 아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쉴 수 있는 포장재를 개발하고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 기술로, 그 다음에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해외 시장을 녹화한 결과 2019년도 말에 제가 수출 계약서를 300만 불 가까이 썼어요.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출을 밀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공장을 지은 거예요. 20년, 19년도 겨울에. 그래서 20년 4월 달에 제가 여기를 입주를 했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컨테이너가 없네. 순환이 안 되니까. 배가 없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 해운회사 하나 팔아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화 되니까 하역 노동자들이 없어가지고 하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바다에 가서 둥둥 구도 앞에서 두다 떠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저희 김치는 고부가치 비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수출을 계획 단가가 5,600원, 500원 사이였대요. 그때 국내에서 수출하는 김치는 3,000원대 중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한국 전통 발효 김치로 해외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한 공로더라고요. 공적 조서에 보니까. 왜 나같이 소규모 이런 회사에 나한테 저는 표창을 주라고 했는데 공적 조서를 제가 한번 봤더니만 그런 내용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사실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가졌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공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도 다들 자기 김치가 훌륭하다, 좋은 재료 쓴다라고 다 글로는 표시를 해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정부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야. 상업주의화 돼 있어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꿋꿋하게 갔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5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와서는 그런 외국 기업들이 이제 물류가 소통이 잘 되고 하다 보니 다시 옵니다. 글로벌 할 기업들이 와요. 어제도 러시아에서 와서 나갔어요. 유럽을 방문하다가 여러 가지 제의도 들어오고 그동안 끊겼던 수출도 금년 이달에 1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재개한 데가 뉴질랜드. 이번에는 양념류만 보냈어요. 12월 초쯤에 가면 이제 완제품으로 김치를 해외에 보내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다시 19년도에 계약을 했었던 그런 업체들과 일본의 새로운 업체들한테 수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이 공장은 단순히 김치만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우리 뜰레찬의 김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펼쳐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 견학로도 있고 지금 이제 가서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보면